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3만 8천 원에 장 끝났습니다. 13일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14만 원대에서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졌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실적이 만약에 주가가 먼저 올랐는데 실적이 나빴다? 그럼 당연히 폭락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니까. 이건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 어디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70%를 웃돌아요. 근데 어때요? 조정받죠? 조정받죠? 조정받아요. 70% 넘는 마진을 달성을 했었던 게 24년도부터입니다. 상승은 계속했죠. 근데 어때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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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조정. 왜 이럴까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참고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1년 예산의 10배 정도 됩니다. 6천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뭘까? 실적이 좋은 거? 맞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의 지금 횡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반영을 했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26년도에 미국 정부의 AI 투자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환경은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0달러부터 주가는 200달러가 넘는 구간까지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그럼 이 내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에요? 당연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엔비디아처럼 최소한의 기간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적은 너무 좋을 거다. 근데 주가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조정 구간, 최소한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왜 그래요?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추세하고 연관이 있느냐?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근데 전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세보다 지금 기준입니다. 물론 23년, 24년도에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훨씬 높죠.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성장세보다는 삼성전자의 지금 성장세가 훨씬 더 크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고 거의 뭐 1복리로 1%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달이 되면 지금 주가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래요?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D램 가격이 꺾이는 부분은 언제부터예요? 미국에서 AI 투자를 안 했을 때. 근데 26년도에는 누가 들어온다? 가장 큰 손이 들어오죠. 미국 정부 AI 투자. 이게 제네시스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하탄 프로젝트, 오펜하이머죠. 거의 이급에 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중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D램 가격이 꺾이는 걸 보고 팔아도 늦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답을 보고 한다 그랬어요. 한미반도체로 제가 1월 9일 날 36%의 수익 실현을 했고 11월 4일 날 54%의 수익 실현을 했고 7월 1일 날 13%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가 이곳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수익은 계속 나오죠. 왜 그래요? 답을 보고 하니까. 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빠질 수 없는 것.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는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엔비디아가 30% 빠진 상황에서 더 폭락했어야 돼요. 근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 30% 이미 빠졌잖아. 더 빠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다. 단 반등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관련주들을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의 시세도 나오기 전이겠죠. 결과는 어때요? 13% 수익. 크지 않죠. 근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수익이 54%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잡았고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때요? 딱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36%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오죠. 삼성전자의 시세가 더 활발하니까. 이것뿐입니까?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76%.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한 거고, AI 관련주 로보티즈 어때요? 신고가 확인 매도 101%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것과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가격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때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수급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를 수급만 본다면 팔아야 돼요. 근데 추세가 꺾이지 않았죠. 이게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 고가에 팔고 싶은 거, 최고가에 팔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팔았다가 장대 양봉 딱 나오잖아요. 또 따라가요. 안 따라가더라도 더 올라가잖아요.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겨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건 알 수 있겠죠.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언제까지? 추세가 꺾일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8만 원에 팔고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7만 원에 팔고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36만 원에 팔고 고가에서 그냥 10% 맞을 생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물론 뭐 10%라는 기준을 그냥 지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 구간을 잡았다면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다는 점. 단 자금의 회전은 관련주들로 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치고받고 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무언가 지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은 치고받고 하라 그랬어요. 제가 실제 그런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하나오션 딱 보면 보세요. 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 신고가 딱 찍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 돌파 구간. 이때 쭉 내려보면 57%의 수익 구간. 요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유지하죠. 반등 확인, 또 매수 올려보면 33% 8월 달입니다. 그리고 또 요 구간. 반등 확인, 또 시세 구간. 그쵸? 22% 11월 달. 여기죠. 그리고 떨어지죠. 또 반등 확인, 또 매수. 또 올라요. 가격을 지키고 있을 때만 이런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그러면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주식시장은 이 내용처럼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고, 다음 실적은 4월 달에 나오는데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면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도 너무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왔었던 1월 달 이후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달 이전까지 상승을 일단은 확보해 놨다. 이러면서 계속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시세 구간을 만들었을 때 관련주들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요. 전 지금 한미반도체를 요날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지켜보고 있죠. 이건 그냥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건 한미반도체, 원익홀딩스로 단기간으로 수익을 뽑아낸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큰 돈을 못 벌어요.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 내용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계속 된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고가 구간. 그리고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신고가 지금까지도 매매 구간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최근에 폭등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매 폭등.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즉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해야 되고,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신고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관련주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여기서 미증시의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증시의 신고가 구간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또 시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관련주들도 계속 강세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1월 13일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순환매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폭 하락했지만 관련주들은 강세. 이게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하면 안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왜 해요? 신고가. 하나오션 왜 해요? 신고가. 신고가 주도주만 찝어서 계속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된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AI 관련주.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1월 9일날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속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 실시간 타점,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0606 화면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자, 이건 제가 매매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죠. 현대건설 아직 보유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매 구간 계속 잡아요. 1월 9일날, 1월 9일날 이렇게 실시간 타점 공유하고 있고 결과는 보면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는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올릭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56%대 내려오는 거 보고 팔았죠? 또 빠지죠. 그리고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 구간 또 잡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높은 종목을 사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비싼 종목을 사야 돼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강남 아파트가 비싸죠. 근데 제일 많이 올라. 제일 빨리 오르고. 이 틀 자체가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다를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매매를 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그리고 이건 추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선반영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가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계좌의 상황이 바뀔 거고,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